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발표입니다. 국회 미래연구원 허종호 삶의 질 데이터 센터장님께서 행복 지수를 통해 살펴본 지역민의 행복한 삶의 현주소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국회 미래연구원의 허종호라고 합니다. 부산은 굉장히 행복한 도시다라는 것이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주요 문자이며, 또 그 반면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데이터상으로는 조금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제 프레젠테이션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국회 미래연구원이라는 곳, 그리고 제가 이 센터장을 하고 있는 삶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지금 올해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 5년째 계속 리피티드 크로스 섹션,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단면 연구가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행복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복이지만 학술적으로도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행복조사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주제가 내용이 되는 것은 이제 행복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부산의 행복,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함의를 좀 도출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행복인가? 네, 잠시만요. 여기 지금 위에가 잘려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 개발을 더 이상 추구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제1의 목표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양적인 내용보다는 질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무언가를 더 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삶의 질을 살펴볼 때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것인가 할 때에 이 행복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물질적인 부였다면 이제는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부를 추구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전환의 큰 기점에서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전환들을 계속 추구해오고 있습니다. 개발성장 시대가 가져올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고요. 그런 부작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보다 질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들 속에서 이 행복이라는 것들을 국가적으로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국가 성장과 개인의 행복의 사이에는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국가 경제 수준이 일정 수준이 되면은 그만큼의 경제 수준이 행복 증진을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스테빌린 패러독스라고 하는 유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것보다는 사회 심리적인 내용들, 여러 가지 사회의 질적인 측면들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삶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것이 연구의 내용입니다. 한국은 특별히 굉장히 독특한 국가입니다.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또 아주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외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가 원조를 해주는 유일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행복 수준이 굉장히 낮은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가 내 행복 수준도 격차도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유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GDP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와 사회의 어떤 발전들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행복은 그것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독특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브렉시트라든지 아니면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아랍의 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자주 활용되던 여러 지표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내용들을 짚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우리 한국에는 사실 행복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없다는 것들을 조금 알게 되었고, 그것들 이제 조사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학술적인 용어로는 subjective well-being이라고 합니다. 주관적 안정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아주 오래전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야기되어 왔던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자 학술적으로는 최근에 사실은 이제 확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학술적으로 봤을 때 행복은 이 세 가지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만족도, 두 번째는 정서적인 안정감, 세 번째는 유대모니의 안녕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고요. 대부분 0에서 10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굉장히 인지적인 측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안정감입니다. 자신의 일상 전반에 있어서의 정서적으로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긍정에 대한 부분들, 즐거움이라든지 기쁨, 부정적인 정서, 슬픔, 불안들을 얼마나 겪으셨습니까? 어제 기준으로 물어보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빈도가 많은지 적은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측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행복에 있어서 우리가 성취감, 인생의 삶의 의미와 관련된 변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심리기능 상태, 삶의 의미, 개인적인 성취와 관련된 변수들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측정을 해야지 행복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아주 골고루 잘 측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이제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얘기하는 것과 주관적 안정감이 이제 좀 혼재돼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삶의 질은 어떻게 보시냐면 이게 조금 우리가 삶의 질, 우리의 생활의 어떤 질적인 측면들을 볼 때에 객관적인 내용들이 좀 더 포커스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주관적 안정감은 그것보다는 좀 더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평가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삶의 질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통계청이라든지 이 통계개발원에서 주요 지표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지만 이 주관적 안정감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어떤 대표적인 조사가 이제 희박한 상태입니다. 저희 조사는 이 OECD가 발간한 바가 있는 이 주관적 안정감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잘 따라서 저희가 이 조사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기구라든지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행복을 측정하고 관리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기초자료로서 이 조사들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고요.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부처 통합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부처에서 이 행복을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느 연구원에서 어느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느 상임위에서 할 것인가, 모두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 부처가 통합적으로 이제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이러한 조사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조사들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이제 연구원이 개원을 하게 되었고요. 행복 또는 삶의 질에 포커스한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기반 연구들을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예비조사로 저희가 첫 해에 전국에 한 6,800여 가구, 그리고 한 샘플 수로는 13,000여 명 넘게 조사를 이루어졌고요. 이것이 21년도, 22년도 거쳐서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동일한 일관성 있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렸던 행복조사를 통해서 부산의 행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인 데이터와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좀 느낌상 잘 오실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0에서 10으로 이게 측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몇 점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전국적인 데이터에 비교해서 부산이 어떤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4년 동안 저희가 축적했었던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반적인 행복감의 결과의 추이입니다. 밑에가 전국적인 데이터고 부산은 주황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딱 적은 것 같은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20년도에서부터 해서 계속 하락 추세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일시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산은 오히려 21년도에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하향 추세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보시면 전국적으로 이 점수를 따지자면 전국은 6.56, 부산은 6.96 정도입니다. 이 분포를 보시면은 부산이 이 8점대와 9점대가 굉장히 높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국적인 부분들이 6이라든지 7이라든지 이런 응답들이 대부분 많은 지자체가 많은데 부산은 독특하게 7번과 8번에 굉장히 높은 본인이 생각할 때 행복감이 높다고 하는 응답들이 굉장히 크고 이러한 내용들이 앞에서 보여줬던 전국과의 격차를 보여주는 굉장히 큰 요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산에서 이런 연구들을 하시게 되면 이런 응답을 하시는 사람들을 뽑아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보시게 되면 아주 독특한 부산의 측면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연령대로 좀 나눠봤습니다. 전국도 그렇고 부산도 보면 저희가 굉장히 특유의 역유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냥 U자형인데요. 그러니까 노인이 30대, 40대 사회적인 많은 책임이 있을 때는 행복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0대, 40대는 굉장히 삶의 질이 좋으냐?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떨어진다고 보시는 게 혜선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세를 보시면 전국이나 부산이나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국에 비해서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적인 행복도가 높습니다. 특별히 30대가 굉장히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령을 해서 보시는 것들을 또 연도별로도 부산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요. 부산은 40대하고 10대, 60대 행복감이 증가를 하다가 23년도에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20대, 30대, 50대는 행복감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가장 최근이고요. 20년부터 이렇게 연도가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각각의 연령대의 변화를 이렇게 쭉 추적해 보시면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가 이제 감정, 정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산에서의 어떤 긍정 정서, 우리가 즐거움, 차분함, 활력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6.0. 그리고 부정의 정서, 외로움, 걱정, 슬픔, 우울, 분노, 스트레스, 피곤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평균은 2.38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래비를 쭉 세어보면 긍정적인 정서를 기준으로 세어보면 부산이 세 번째로 높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정서를 계산할 때는 긍정에서 부정을 뺀 값으로 어떤 정서의 수준, 좋은 행복에 대한 행복 감정을 이제 우리가 산출하게 되는데요. 부산은 이제 긍정에서 부정을 빼면 3.6점으로 전국 대비 충남 다음으로 굉장히 높은 감정적인 행복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로도 조금 나눠서 살펴보면요. 전국에 비해서 부산의 긍정 정서는 약 0.2에서 0.4 정도 높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반대로 부정 정서는 전국에 비해서 평균 0.4에서 0.8 정도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은 더 많이 경험하고 있고 부정적인 정서는 더 적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비해서 부산의 긍정 빼기 부정의 평균은 한 0.6. 그러니까 부산의 전국에 비해서 격차가 작은 것은 0.6 그리고 큰 거는 1.1. 그래서 작은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 다음에 15세에서 19세. 저희 조사가 15세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10대가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측면이 유대모니 안정감을 해서 삶의 의미와 성취감, 인생 결정의 자유에 대한 조사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부산 유대모니 안정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4년간의 평균을 보시면요. 파란색이 전국이고 주황색이 부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확연하게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부산이 굉장히 높은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는 삶의 의미라든지 성취감에 있어서도 부산 시민들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로도 전국에 비해서 고르게 높은 유대문의 안녕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문항 중에 또 하나가 5년 전의 삶의 만족도는 어땠다고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5년 후의 삶의 만족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에 대한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요, 전국에 비해서 5년 전 현재 5년 후의 삶의 만족도 모두 전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비 부산은 5년 전이 더 만족도가 높다고 예상하는 반면 5년 후의 예상치는 상대적으로 전국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년이 현재보다 훨씬 더 좋았다. 하지만 5년 후는 훨씬 더 낮다고 예상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의 부산은 굉장히 행복하지만 앞으로는 어떨까라는 의문점을 만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행복에 있어서 저희가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주요한 삶의 어떤 사회의 질적인 측면들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사회적인 자본과 행복과의 상관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신뢰 그리고 상부상조에 대한 동향을 묻습니다. 사회적인 신뢰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라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부상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를 묻습니다. 보시면은 이 사회적 신뢰에 대한 부분들, 상부상조에 대한 부분들, 이제 파란색 옅은 부분이 전국이고요, 진한 부분이 부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전국 대비해서 30대, 40대에서 신뢰 및 상부상조의 동의 수준의 격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부산의 행복도는 전국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데이터가 사실은 뭔가 시도 단위에서 대표성을 가지기에는 매년으로 조사할 때는 사실 좀 적은 수준이지만 저희가 보여드렸듯이 한 4년 정도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검증을 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그 정도 사이즈면은 시도 단위의 어떤 일관성 있게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리는데요. 부산의 행복도는 전국 대비해서 굉장히 계속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차원적인 행복의 측면에서도 모두가 다 고르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령과 사회적 자본 분석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 해석상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조사는 당연히 부산에서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산을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세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패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부산을 떠난 사람들, 부산을 떠난 특별히 청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왜 떠나게 되었는지, 떠났을 때의 행복도는 어떤지 등등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그 행복도가 낮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부산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보여드린 이 값들이 조금 과대평가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청년의 높은 수도권 순이동 비율을 고려한다면 청년층에서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어떤 행복도가 원래 부산이 가지고 있었던 이 참값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밝지만 미래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서히 감소하는 행복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장래 5년 후의 행복도에 있어서도 낮은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 이제 맞이할 부산의 미래상에 대해서 우리 국회 미래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사회 붕괴를 한 62% 시나리오 선택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과도 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냐? 지역 맥락에서 행복의 결정, 요인을 파악하고 취약계층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높은 신뢰 수준, 상부, 상주 동료에도 불구하고 40대가 행복도가 감소하고 있는 측면들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20대, 30대 경우에는 부산의 모든 행복관리 수치에서 높은 수준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만 뽑아서 저희가 연구한 결과도 이것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세션에서 다른 분이 지금 발표하시고 있는 내용들 중에는 청년들이 부산의 미래가 있다면 돌아올 것인가에 응답하는 사람이 한 80% 된다고 하고요. 부산을 떠난 이유가 직장을 찾아서, 양질의 직장을 찾아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부산의 청년들이 굳이 떠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적인 맥락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해서 심층적인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왜 떠나는지 등등에 대한 어떤 질적인 심층 인터뷰 등이 추가가 된다면 행복한 더 부산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